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경희대학교의 임재혁 교수라고 합니다. 정말 반갑고요. 아침 일찍 이렇게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발표를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재혁 교수라고 하고요. 올해 3월부터 그 경희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졸업하고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스트레스 엔지니어로 한 9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북대학교에서 한 8.5년 있다가 4번에 경희대학교로 좀 옮겼습니다. 오늘 제 발표 자료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이 발표 자료는 제가 다 한 건 아니고 우리 노은균 박사 교수님이 이제 전북대학교 졸업을 했고요. 저를 따라 경희대 왔다가 지금 카이스트로 이제 포닥 가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발표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포항공대 최민석 교수님, 그 다음에 어제 연구연가를 떠나신 이승철 교수님, 그 다음에 오늘 오연석 회장님께서 어제 또 제 전화를 받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한 자료고요. 오늘 제 발표할 내용은 시간 인가성이 강화된 픽스 인포먼드 AI를 이론한 외삽 기반 공학 문제 실시간 해결이라는 주제로 도전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키워드 좀 설명드리면요. 시간 인가성부터 말씀드릴게요. 생소하실 분들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저는 올해 나이로 아마 따져보니까 48이더라고요. 그래서 48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태어나서부터 1살, 2살, 3살, 4살 이렇게 하면서 48이 된 거지 제가 80살에 태어나서 거꾸로 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리키고요. 그래서 타임 디펜던트 PD 리피트는 그렇게 굉장히 여기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픽스 인포먼드 AI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로스 펑션을 데이터가 아니라 PD나 OD 어떤 도메인 난리지를 넣어서 학습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물리 지식을 잘 따를 뿐만 아니라 외삽에 강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삽, 여러분 뻔히 다 아는 외삽인데요. 아마 픽스 인포먼드 AI를 많은 튜토리얼 들어보셨지만 거기서 주장하는 외삽을 저는 되게 의심을 많이 했어요. 그건 진짜 외삽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외삽다운 외삽을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0.1초 안에 뭔가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간단하게 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2006년에 어떤 메쉬프리 메소드라는 걸로 이제 학위를 받았는데 이때 새로운 수시 적분을 개발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몬테카를로 적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했던 메인 컨트리뷰션 뭐냐면 다음과 같이 어떤 두 개의 메쉬 레졸루션이 굉장히 차이나는 것을 효과적으로 깔끔하게 연결하는 걸 많이 했습니다. 되게 올드한 토픽이고 20년 전 연구 주제를 몇 건이나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은 코스한 FE 메쉬 4절점 유한 요소일 거고요. 왼쪽은 굉장히 파인한 유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 15년 전쯤에 붐이 한번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단 왼쪽에 뭐가 달라졌냐고 하면 분자동력과 가시죠. DEM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티클로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유한 요소와 연결한 것들이 있었고 최근 들어 픽스 인포먼드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왼쪽을 어떤 바운더리 콜로케이션 포인트가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유한요소법으로 커플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산업체에서 굉장히 제가 요구를 이런 거를 왜 못하냐고 요구를 받아서 제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준비한 예제인데 이건 제 발표가 끝나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픽스 인포먼드 AI 제가 첫 시간이어서 약간 기초적인 자료 여러분 뻔히 알지만 그래도 기초부터 잡고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여러분 뻔히 다 아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지도학습 기반이라 X, Y 페어된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건 스칼라일 수도 있겠지만 벡터나 매트릭스 이미지가 될 수도 있겠죠. 결론적으로 머신러닝 모델이 하는 이유는 인풋과 아웃풋의 상관관계를 맺어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근사함수고요. 근데 이 안에 모달 파라메타 세타가 있고 이 모달 파라메타 세타는 웨이트하고 바이어스. 여러분 선형 방정식 선형 인터폴레이션 할 때 A하고 B 코에피션트 했던 거 그거와 같습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마다 다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 많을 뿐이죠. 그걸 모달 파라메타라고 하는데 지도학습, 데이터 기반 지도학습에서는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어떤 근사함수를 만들어 놓고 어떤 빅데이터에서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면서 최종적으로 아그민해서 모달 파라메타 세타 스타를 딱 뽑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훈련이 끝난 다음에 언스인 데이터를 딱 넣어서 이제 뭔가 인퍼런스를 하는 거죠. 근데 모달 파라메타 세타가 이미 픽스 되어 있기 때문에 0.1초 만에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항상 공격을 받는 게 이거죠. 이거 되긴 되는데 블랙박스 어프로치다.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외삽이 안 되더라.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이제 픽스 인포먼드 AI고요. 픽스 인포먼드 AI는 다 달라질 건 없고 오른쪽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데이터가 없거나 부족할 때 다음과 같이 우리가 도메인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지배 방정식이 있다면 그 OD나 PD 형태 방정식을 로스 펑션에 집어넣어서 데이터와 함께 PD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PD만으로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수의 데이터만 있을 때 공학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많죠. 이럴 때 더 모달 파라미터 세트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게다가 외삽이 잘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외삽에 대해서 항상 불명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 좀 클리어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로스 펑션에는 다음과 같이 OD, PD 어떤 간단한 식들이 넣어서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미분 방정식 꼴로 해서 로스 펑션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PTX 인폼드 AI를 뉴럴 네트워크 정확하게 학습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차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PTX 인폼드 AI를 진짜 왜 써야 되냐 질문에 매번 나오긴 하는데 왼쪽에 PTX가 X축은 PTX축이고요. 그 PTX가 없는 것부터 있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가 없는 것부터 있는 거, 요 축으로 이제 많이 설명들을 하시는데, 데이터가 많을 때는 데이터 드리븐 머신러닝에서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제미나이나 챗GPT 쓰면 되는 영역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저희가 잘 아는 FM이나 CFD 쓰면 되는 영역이겠죠. 근데 PTX 인폼드 AI는 중간에 데이터가 애매하고 PTX도 애매할 때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여기서 다시 일을 합니다. 즉 기존의 솔버를 갖다 재발견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지배 방정식이 있다고 할 때 포워드 문제는 그냥 로스 펑션에 넣고 이제 풀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솔버하고 큰 차이는 없고요. 근데 P는 인버스 문제가 굉장히 파워풀하죠. 그래서 뭐냐면 필드에 만약 템퍼러처 필드가 다 있다고 얘기하면 이걸 갖다가 어떤 후처리를 통해서 어떤 모달 파라미터를 거꾸로 역추적해서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도 되고요. 근데 저는 앞에 이 두 가지 방법도 좋아하긴 하지만 이 두 방법들은 안타깝게 트레이닝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는 이 아래쪽에 그래서 새로운 영역을 좀 개척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으로 버추얼 센싱을 하는 그런 겁니다. 게다가 P는 서로게이 모델을 하기 때문에 0.1초 안에 뭔가 얻어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삽 얘기로 잠깐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서 좀 들어주십시오. 일단 그 AI 알고리즘 디벨로퍼 분들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데이터가 많은 영역에서 원래 중심으로 사셨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는 곳은 지도 학습이고 데이터가 없는 영역은 관심이 없으시죠. 그분들이 봤을 때 이 데이터가 없는 모든 영역은 다 외삽 영역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P는 설명할 때 사람들이 처음에 P는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말을 해요. unsupervised learning. AI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디벨로퍼 입장에서 데이터가 없는 영역 중에 하나니까. 근데 거꾸로 이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래요. 우리 기계공학 하는 분들, 그 다음에 매스매티즘 수학 하시는 분들. 우리가 데이터는 없지만 거버닝케이션, 도메인 날리지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어떻게 비지도 학습입니까? 저는 이건 지도학습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이슈 있는 페이퍼들도 많아요. 이건 진짜 도메인 지식이라도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도메인 지식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워킹을 해야 진짜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동의해 왔던 바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데이터가 없는 영역에서 내가 인퍼런스를 한다고 하면 이건 여전히 인터폴레이션이에요. 저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외삽은 뭘 거냐? 이거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가 솔루션을 퍼포먼스를 뽑아낼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진정한 외삽이다라고 저는 오늘 논란이 있겠지만 그렇게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또 다시 한번 기초를 말씀드리면 PTX 인폼드 AI를 처음 보신 분들 계셔서 간단하게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왼쪽에 근사함수를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열전도 방정식이고요. 공간에서 3차원, 시간에 가는 1차원인 공간에 열전도 방정식 문제를 풀 건데 아웃풋은 t밖에 없고요. 인풋은 x, y, z, t, 스파셜 템포럴 코디네이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사함수를 만들 때 x, y, z, t 놓고 그 다음에 언노운 모달 파라미터 세트는 훈련할 때 쓸 거니까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근사함수를 하나 만들어 버립니다. 만들어 버리고 로스 펑션을 이렇게 만들죠. 로스 펑션을 만들어서 결론 로스 펑션을 아그민 하면 다 솔버로 풀리는 거기 하고요. 그리고 절차에도 좀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면 이제 미분치들이 있는데 뉴럴 네트워크에 미분치 하는 거는 x와 y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걸 다 일일이 미분하기 쉽지 않고 체인룰을 써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오토매틱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하는 P는 어디 풀 때 라이브러리 들어있는 걸 그냥 간단하게 믿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름 손쉽게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절차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를과 갖다가 로스 펑션을 이용해서 아금인 똑같은 오퍼레이션에서 열전도 방정식을 풀게 되면 뭐 아바쿠스라는 솔버로 했을 때 한 35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핀을 이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시간 반, 그리고 최고의 잘 나가는 스킴을 이용해서 풀면 한 33분 정도 걸립니다. 여전히 굉장히 간극이 크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핀을 갖다가 솔버로 사용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먹은 게 있는데, 이때 이 로스 펑션을 갖다 미니마이즈 할 때 에러를 모니터링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핀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몬테칼로 기반으로 랜덤한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씁니다. 그래서 2차원일 땐 이렇게 되고 3차원일 땐 이렇게 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근데 문제점에 대해서 이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제 버추얼 센서인데요. 버추얼 센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공간상에 저희 요즘에 뭐 디지털 트윈 나와 있을 텐데, 디지털 트윈을 하면 어떤 시스템의 계측을 많이 합니다. 그 센서 정보를 사용하자는 게 저희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온도계를 쓸 수도 있고 가속도계를 쓸 수 있고 여러 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아키텍처 이걸 집어넣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면 나중에 이게 훈련이 다 끝나고 났을 때 XYZT는 어차피 그 주어진 도메인에서 움직일 테니까 T1, T2, T 이렇게 템퍼러처 센서를 넣었을 때 리얼타임으로 풀필드를 예측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게 저희 연구팀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달라지는 건 로스 펑션에 새로 독립 변수가 입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체인룰을 좀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로스를 더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트레이닝 할 때는 1시간 반, 앞이랑 거의 비슷하긴 했는데, 이걸 갖고 언노운 템퍼러처를 갖다 프리딕션 할 때 6.163 밀리세컨드, 0.1초 안에 리얼타임으로 프리딕션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 했던 연구에 좀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다시 공학적으로 좀 들어와서 온도 센서 5개가 있는데, 여러분 이 5개 갖고 내삽 외삽해서 이런 컨티뉴스한 풀필드 예측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아마도 노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트레인 게이지, 파필드에 있는 거 갖고 크랙티브 버터플라이 쉐입을 예측할 수 있으십니까? 아마도 안 된다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건 반도체 웨이퍼인데요. 그래서 반도체 웨이퍼에 온도 센서 한 몇 개를 붙여서 템퍼러처까지 얻고, 그 다음에 워피즈까지 리얼타임을 얻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안 된다고 아시겠지만 픽스 인폼드 AI의 도움을 받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저희가 만든 시뮬레이터고요. 간단하게 만든 거 시뮬레이터고, 온도 센서 3개 갖고 풀필드를 예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워피지도 리얼타임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리얼타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래쪽에 스크롤바를 계속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때마다 리얼타임으로 인퍼런스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실험실은 굉장히 운 좋게도 좋은 페이퍼를 좀 몇 개를 썼고요. 지금 아카이브 올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진동 문제입니다. 그래서 빔과 플레이트 바이브레이션 문제일 텐데, 그걸 갖다 오늘 언퍼블리시드 웍이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분을 믿고 오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제가 보여줬던 예제, 그리고 핀으로 국내에서 좀 성공하셨다는 분들 보면, 데이터 드림 말고 픽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 하셨다는 보면 대부분 다 한계가 있어요. 되는 것만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되는 것만 보여준다고 맨날. 근데 되는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캐테고리가 나눠집니다. 대부분 다 쿼자이 스태틱이고요. 그 다음에 스테디 스테이트고요. 그 다음에 열전달 문제예요. 열전달 문제인데, 그게 보면 이 두 문제는 캐테고리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타임 디펜던트 PD 풀 때 웨이브 스피드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 웨이브 스피드가 늦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됐던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응용이 안 나오고 있는 데가 뭐냐면 웨이브 프로포게이션, 솔리드 미케닉스. 솔리드 미케닉스에서 웨이브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게다가 유체역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체역학 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는 크리티컬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핀을 적용할 수 없는. 그래서 이역에 대해서 잘 풀기 위해서는 타임 디펜던트 PD를 핀으로 풀기 위해서는 템포럴 코절리티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이는 1살부터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거꾸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몬테칼로 적분이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생을 좀 하시는 겁니다. 몬테칼로 적분, 그냥 봤을 때는 이렇게 공간상에 있는 거 아니냐. X축은 타임이고, Y는 어떤 밸류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는 그냥 한 번에 찍힌 걸 보여주지만 얘네들이 할 때는 랜덤하게 뿌려지기 때문에 순서가 얘네들은 없어요. 문제가. 순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임 디펜던트 PD를 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만족해야 되냐면 초기 조건이라는 걸 만족을 해야 됩니다. 초기 조건 만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웨이브가 나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 디렉션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 몬테칼로 적분은 개인적으로 저는
타임 디펜던트 PD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오일러 베로노 빔 문제를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 시간에 관한 변이의 두 번 미분과 공간에 관한 네 번 미분이 어떤 포스 바이브레이션 밸런스를 이루는 그런 건데요. 이거를 겨버닝케이션과 바운더리 컨디션 초기 조건인데 초기 조건을 갖다가 사인파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기 조건에 사인파를 지키면서 뭔가 솔루션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라운드 트루스 같은 경우는 이게 오일러 베로노를 이렇게 세운 거고요. 왼쪽이 시간인데 시간의 초기 조건에 그라운드 트루스는 만족한 상태에서 웨이브가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 건데 핀을 아무리 풀어봐야 다음과 같이 초기 조건을 제대로 만족하지도 못하면서 트리비얼 솔루션에 빠져서 엉뚱한 대로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로스 펑션 저희가 아그민에서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데 아마 잘 아시겠지만 초기 조건이든 경계 조건이든 PD는 처음에는 만족을 못하다가 시간이 F폭이 올라가면서 걔를 점차적으로 만족을 하는 거거든요. 만족을 하는데 이미 초기 조건 타임 디펜던트 PD에서 초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웨이브가 흘러나가 버리니까 이 초기 조건은 계속 만족을 하지 못하고 F폭이 진행함에 따라 초기 조건 오차는 계속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먼 시간 오차만 줄어들고 있어서 얘가 트리비얼 솔루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에러를 로스 펑션을 시간에 따라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초, 1초, 3초 밀 때 딱 분할해 놓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우리 잘 아시는 페널티 방법 아시죠? 웨이트를 얘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줄이면 그게 또 해결되기도 합니다. 간단한 아이디어로. 네, 이건 정말 간단한 아이디어고요. 최근 들어 분야 최고 저널들 지금 이 템포럴 커졸리티 이슈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서 계속 좋은 페이퍼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나 정도 한두 개 기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더 많은 문제를 푸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외산 문제를 좀 타임 디펜던트 PD 갖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기계공학이니까 저희는 오일러 베로노 빔을 했고요. 앞에 밀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폴스 바이브레이션 문제를 푸는데 이 가진 주파수 F를 좀 바꿔가면서 다음과 같이 로드 케이스를 좀 만들었고요. 기본적으로 핀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로드 케이스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로드 케이스를 만들어서 트레이닝 샘플을 한 25개를 만들어서 핀을 학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에는 코달 PBSM이라는 거와 저희가 또 새로 제안한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입니다. 잘 아시고 앞에 거랑 되게 비슷한데요. 똑같이 센서가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긴 다 이미 아시는 부분이고 저 오른쪽은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센서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로스 펑션 PD에 체인롤이 들어가고 데이터 로스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어 자리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했던 페널티 파라미터를 통해서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그 아이디어가 간단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관한 미분은 오토매틱 디퍼레이션을 여전히 사용했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과 공간은 이 피처로 다루기에는 서로 너무 많이 다른 것들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앞에 있는 아키텍처를 쓴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웨이트를 서로 쉐어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이 다른 걸 왜 같이 웨이트를 쉐어링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요즘 뜨는 디보넷에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센서 데이터와 시간은 아예 따로 놓고 트렁크 네트워크에 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공간은 따로 브랜치 네트워크, 트렁크 네트워크 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머지드 네트워크에서 다 프로덕트에서 하는 방법들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근데 과감하게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앞에 네트워크가 좋아지는 건 좋은데 여러분 아마 실제 교수님들 잘 모르고 학생들은 알 텐데 네트워크가 좋아지면 모두 좋아질 것 같지만 모달 파라미터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훈련에 되게 오래 걸리고 문제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과감하게 시간과 이별을 하자. 공간만 갖고 시간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게 아이디어였고요. 그래서 앞에 거에서 시간을 과감하게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시간에 관한 미분은 어떻게 하냐면 공간에 관해서는 여기 오토매틱 디퍼레이션을 쓰고요. 시간에 관해서는 뉴메리컬 디퍼레이션을 쓰는 거예요. 우리 3학년 때 학교 다닐 때 수치 해석 들을 때 열심히 듣지 않았습니까?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뭐가 있냐? 센트럴 디퍼런스도 있고요. 타임에 관해서 아담시 베스포드 메소드, 백워드 디퍼런스 포뮬라 여러 가지들이 이런 식으로 이산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이걸 쓰기 위해선 몬테칼로 인테그레이션을 시간에 해서 버려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대한 기본 요구 조건이 타임 델타 t는 픽스돼 있다는 기본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토매틱 디퍼레이션을 스페이스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특별하게 컨트롤해야 되는데 뭐 다음처럼 하면 되겠죠. 뭐 1D나 2D 예제 보여줬는데 오른쪽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D에서는 여전히 몬테카를로처럼 뭐 이렇게 랜덤하게 있지만 시간에 관해서는 일정하게 이 콜로케이션 포인트 일정하게 주는 걸 이렇게 가정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본 결과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아까 세 가지 제가 수치적 분 얘기를 시간에 관한 적분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세 가지 솔버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파라미터 중에 초반에 로스가 잘 떨어지는 게 뭐 센트럴 디퍼런스 4차여서 저희는 뭐 그걸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오른쪽은 이제 시간에 따른 로스 펑션에 수렴하는 건데요. 저희는 LVPG에서 썼습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쓰지 않았고요. 썼더니 다음과 같이 답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거 보고 되게 놀랐는데 일단 훈련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잘 PBSM 그 다음에 뭐 좋다고 더 넣은 거 이런 것들 트레이닝 시간이 외래가 적인 줄 알았는데 트레이닝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죠. 근데 저희가 제안한 FTI PBSM 같은 경우는 807초. 뭐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더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리얼타임 인퍼런스 무조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뭐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 뭐 내삽 관련해서 솔루션을 한번 풀어봤는데 아까 학습한 게 밀도하고 가진 주파수를 변수를 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내에서 내삽 포인트를 해서 솔루션을 한번 풀어봤더니 다음과 같이 코잘핀, 코잘 디보네, 그 다음에 FTI PBSM 저희가 제안한 일부 방법들 모두 다 정확한 솔루션을 이제 뱉어주는 걸로 확인하긴 했고요. 그 다음에 나이브 PBSM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템포럴 코졸리티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센서 데이터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솔루션이 실험하지 않는 걸 보고 있을 거고 아마 여기에 수많은 학생들이 아마 이런 문제를 아마 맞닥뜨렸을 겁니다. 오늘 거기에 답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외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익스트라폴레이션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까 이쪽은 이제 X축 밀도고 Y는 이제 가진 주파수인데 이 네모난 박스가 학습시킨 도메인입니다. 작죠? 그걸 외삽을 한번 해봤어요. 외삽을 해봤더니 코잘 PBSM 여기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외삽이 멀리 갈수록 뭔가 잘 되는 것 같죠? 잘 되는 것 같죠? 얘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오른쪽은 저희가 짜는 거는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고요. 그러면 이 라인이 도대체 뭐길래 이게 생기냐 봤더니 공진점입니다. 그래서 밀도하고 저희가 F를 뭐 실제적인 값을 쓰지 않았지만 문제를 풀어봤더니 공진점에서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여기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건 이 뒤에 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FTI PBSM은 아까 밀도를 15하고 15까지 있었는데 밀도랑 가진 주파수를 이걸로 뭐 1000 올려도 외삽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왜 이런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고민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공진점 문제가 있는 데서 한번 인퍼런스를 해봤습니다. 0.1초 만에 다 인퍼런스를 한 거죠. 코잘 PBSM, 코잘 디본에 여기서 문제가 좀 있고요. 하지만 FTI PBSM은 이 공진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얻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익스트라폴레이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랙티컬한 예제로 좀 들어와서 저는 여태까지 언댐프트 시스템 갖고 모델링 했죠. 댐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 구조를 만약에 디지털 트윈을 만든다고 하면 댐핑을 넣어야 될 겁니다. 댐핑이 당연히 고려돼서 시스템 리스폰스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에선 이 사항을 커버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잘 아시겠지만 도메인 어댑테이션, 그다음에 트랜스퍼런 이런 얘기를 꺼낼 거예요. 뭔가 더 리트레이닝 다시 하겠다는 거죠. 댐핑이 있는 거예요. 파인 튜닝에서. 근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거 뭐냐면 댐핑이 없는 모델로 학습을 훈련한 후에 시스템 리스폰스를 댐핑이 고려된 시그널을 받아서 한번 저희가 익스트라폴레이션, 외삽 또는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왼쪽은 댐핑이 없는 경우고요. 오른쪽은 댐핑이 2% 고려된 시그널을 받아서 뉴럴에도 언댐프드된 모델 시그널을 넣어서 인퍼런스를 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라운드 트루스가 0일 때도 2%일 때 시스템 리스폰스를 모두 다 잘 따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10%까지도 잘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10%, 5% 모두 다 한 결과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삽이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어떤 히든의 플랍 하에 그 경영과 굉장히 똑같은 걸 좀 확인해 있어서 저도 좀 놀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히트맵 다시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코돌 PBSM이라는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우선 FTI PBSM과 얘기를 하면 수치적 분에서 뭔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했기 때문에 더 정확해지는 건 이해했고, 그 다음에 댐핑이 없는 것 모델에 댐핑이 있는 시간을 봐서 인프루언스를 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해가 잘 나와서 굉장히 놀라고 있고 좀 더 많이 고민해 볼 부분이 있지만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또 특히 노이즈가 있는 시간이 실제 많은데 노이즈가 5%를 가려 고정하더라도 이런 전반적인 트레이트는 바뀌지 않는 것을 저희가 좀 확인을 좀 했습니다. 예, 그러면 좀 거짓말 같은 일이어서 리니어 PD 말고 넌리니어 PD 풀어봤습니다. 넌리니어 PD의 끝판왕이라고 부르는 KDBQAtion인데요. 알파하고 베타 값을 굉장히 하시하게 주면서 저희가 좀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아까보다는 좀 덜하긴 한데 학습한 영역뿐만 아니라 학습한 영역 외에서 근방에서 굉장히 솔루션이 외삽이 굉장히 잘 되는 현상을 찾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결과도 같이 좀 심도 있게 좀 바라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두 가지 이제 좀 얘기할 텐데요. 이제 외삽 왜 이렇게 잘 될까요? 여기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도 설명을 좀 하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어제 계속 끙끙대고 고민한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배웠습니다. 배웠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이 외삽이 잘 되는 것을 추론을 해보면 피직스를 있는 도메인을 우리가 학습을 했고요. 학습을 했고 여기 어떤 값이 있다고 얘기를 할게요. 값이 있는데 이 값을 통해서 이만큼 또 x-만큼 떨어진 곳에 우리가 값을 인프루언스 해야 됩니다. 그게 fx겠죠? 그러면 현재 있는 값, 이거는 우리가 알죠. 왜냐면 데이터 로스를 통해서 이미 학습을 시켰으니까. 알고, 그 다음에 한 번 미분과 두 번 미분과 세 번 미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외삽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이작도 1대1 매칭되지 않지만 PD에 찾아보면 잘 아시겠지만 뭐가 있죠? 미분치가 있는 거예요. 미분치가 게다가 블로업 되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미분치를 컨티뉴어스한 미분치를 우리 같이 학습을 시켰습니다. 즉 미분치도 학습이 돼 있는 거예요. 2차 미분이 됐던 1차 미분이 돼 있는 거예요. 1대1 매칭을 얻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삽이 잘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추론은요. 이거는 이제 문헌에서 좀 얻어낸 것들입니다. 문헌에서 좋은 문을 찾아봤더니 피직스 로스에 의해서 로스 랜드스케이프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던데 피직스 로스가 없을 때는 로컬하게 데이터만 학습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즉 여기서는 이기적 솔루션에 따라지만 외삽이 틀린 건데 만약에 여기다 피직스까지 같이 하면 다른 가지 쭈글쭈글한 복잡한 피지컬 스페이스를 잘 학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 쭈글쭈글한 거는 어떻게 미분이랑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미분은 슬롭이고요. 두 번 미분은 커버체고요. 세 번 미분은 저크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별로 써본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나와 여러분 있는 사람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관계를 더 잘할 수 있어서 이런 걸 통해서 학습이 끝나고 나면 외삽이 잘 되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을 지으면요. 오늘 제가 제안한 건 FTI PBSM이라는 걸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관해서는 자동 미분 대신에 고차 미분을 사용했더니 좋다더라. 그리고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갖다가 몬테카를로 적분에 의존하지 않고 조금 수정을 했다는 거고요. 그랬더니 모달 파라미터가 줄기 때문에 학습 시간이 확실히 줄 거고요. 게다가 외삽 성능이 향상됐는데 자동 미분 기반도 그냥 쓰실 때 조심해야 될 게 약간 수치 호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완화했기 때문에 잘 결과가 났다고 생각하는 거고, 게다가 학습한 도메인뿐만 아니라 댐핑 추와 같이 언모델 디펙트 관련해서도 강건함을 좀 수치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즘 약간 결이 달라서 원래 질문 받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자, 퓨처워크입니다. 오늘 산업체랑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맨날 토익 이그젠플 같은 거 지오메트리 짠 거 갖고서 사람 현혹시키지 말라고 프랙티컬한 거 좀 보여달라고 얘기하셔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아직 초보적인 결과가 같은데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저는 오늘 픽스 인폼드 뉴럴에서 빔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빔. 근데 감사하게 빔은 좋은 게 뭐냐면 콜로케이션 포인트가 바운더리에서는 어찌됐든 한계예요. 한계죠. 이렇게 되면 FM과 커플링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각각의 로스, P 로스에다가 FM, KU나 F 로스 만들어 놓고 인터페이스 연속 조건 그것만 주면 해결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어봤더니 이거 1분 트레이닝 하니까 바로 이렇게 솔루션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빔 정도 갖고 뭐가 할 수 있겠냐. 오늘 또 항공무작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런 겁니다. 미드터빈 블레이드나 로터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빔 구조물을 아직도 많이 써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 단면을 갖다 나눠서 단면 해석이라는 걸 통해서 등가 EI, 뭐 GJ를 갖다 뽑아낸 다음에 다들 빔 요소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빔 요소를 잘 개발해서 이런 거에 적용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제 학예능 관련돼서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왼쪽은 다음과 같이 왼쪽에 메시가 많은 데를 옛날 아까 분자 등록관 말씀드렸지만 이 인터페이스 포인트를 피지컬 뉴럴 해석의 콜로케이션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FM이 있는 다음에 어떤 제가 학예능문에 제안했던 이런 요소를 제안해서 커플링을 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콜로케이션 포인트가 많긴 하지만 2D니까 억셉터블 할 것 같고요. 3D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런 게까지 해서 산업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뭔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발표인데요.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 굉장히 좋은데 노이즈에 민감하고 외sab도 잘 안 되는데 피닉스 인폼드 AI를 좀 이용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수렴 안 돼서 포기하시는 분도 많고 저한테 불만도 많이 토로하시는데 저는 오늘 분명 외삽이라고 하는 외삽다운 외삽이라는 새로운 인사이트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